뱀을 끔찍하게 싫어하는 사람의 소름 끼치는 괴담. 형사 신분으로 최근에 뱀으로 보였던 사람들을 체크해본다. 집에서 가장 가까운 편의점의 새로운 알바가 누룩뱀, 싹 수 없는 새끼였지. 이번 달에 회사에 새로 들어온 신입은 콘스네이크, 재수 없는 새끼. 그리고 밤에 마주쳤던 끔찍한 뱀이 있었으나 앞으로 볼 일이 없으니 패스. 앞에 두 명은 앞으로 자주 볼 사람들이니 증상을 치료할 필요가 있다. 그건 그렇고 콘스네이크라니. 나름 사용 난이도가 쉬운 뱀이라 구하기 쉽지만 파충류숍에서 구매해야 한다. 차라리 수고가 들더라도 야산에서 뱀을 직접 잡거나 관광원에서 구하는 편이 싸게 먹힌다. 관광원의 뱀들은 애초에 집이나 탕으로 만들어버릴 뱀들이라 거래만 뚫어놓으면 괜찮지만 파충류숍의 뱀들은 키워질 뱀들이라 자주 가기가 좀 그렇다. 가격도 만만치 않고 물론 파충류숍의 장점은 있다. 구하기 힘든 외래종까지 구비하고 있으니 주머니 사정만 넉넉하다면 편하다. 자루에서 잡아놓은 누룩뱀을 꺼낸다. 머리를 감싸쥐며 주둥이를 꾹 누르니 몸을 흔들어댄다. 황갈색에 흑갈색에 가로무늬가 찰랑거린다. 언뜻 색깔은 다람쥐를 연상시키지만 귀여운 다람쥐와 비교 불가. 누룩뱀은 일부 섬을 제외한 한반도 전역에 분포하고 있다. 흔하다. 마치 편의점 알바처럼 흔하다. 흔해서 보호종도 아니고 개체수가 많아 한 마리쯤이야 죽어도 티가 안 난다. 덕분에 돈과 수고를 덜었다. 독이 없어서 위험하지도 않다. 내가 쉽게 잡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그 싹 수 없는 편의점 알바 어떻게 생겼을까? 사리를 담아 누룩뱀을 바닥에 내리친다. 찰진 타격음이 들리고 뱀을 쥐고 있는 손끝이 짜릿해진다. 이게 손맛이라는 건가? 원래 도구를 사용해서 뱀을 죽이는 편인데 이 방법도 나쁘지 않다. 채찍질하듯 몇 번 더 내리친다. 바닥에 피가 튄다. 뼈가 부러지고 내장이 터졌을 것이다. 꼬리를 잡고 거꾸로 드니 아가리에서 피가 뚝뚝 떨어진다. 출출해진다. 편의점 알바 면상 확인할 겸 편의점이나 가야겠다고 생각하던 참에 노크 소리가 들렸다. 노크 소리에 문 쪽을 바라봤다. 딱히 올 사람이 없는데 문을 두드리는 강도가 좀 더 강해졌다. 원진아, 형이다 문 열어라. 반가운 음성에 마음이 다급해진다. 잠깐만 형 기다려봐. 상황이 좋지 않다. 지금 내 손에는 누룩뱀의 사체가 들려있다. 대충 옆에 있던 걸레로 바닥에 흙 뿌려진 피를 닦고 사체는 피 묻은 걸레와 함께 쓰레기통에 넣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문을 열었다. 오랜만이네 형. 얼굴 까먹겠다 이놈아. 가까운데 얼굴 좀 자주 보고 살자 동생아.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주말이면 등산만 다니고 가끔은 이 형이랑 좀 놀아줘. 형이 바쁘잖아. 경찰이 범인 잡아야지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야. 그래 내 말대로 경찰이잖아. 범인 잡으러 왔어. 내가 놀란 눈으로 바라보자 형이 어깨를 툭 치며 말을 이어간다. 쫄기는 농담이야. 사실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 왔어. 뭔데 이렇게 갑자기 훅 들어와. 저번 주 일요일 밤에 동네 야산으로 이어진 뒤쪽 골목에 갔었지. 뭔가 알고 있는 형의 눈빛에 말문이 막혔다. 그걸 어떻게 알아? 동생이니까 형이 솔직하게 말해줄게. 잘 들어봐. 이번에 이 동네에서 살인사건 일어난 거 알지? 너는 관심 없어서 모르려나? 뭐 어쨌든 단서가 하나도 없어서 진전이 안 됐거든. 덕분에 형사들만 죽어라 발벗고 뛰어다녔지. 혹시나 나에 관한 사건인 줄 알고 긴장하고 있었다가 살인사건이라는 단어에 나도 모르게 안심했다. 인간을 죽인 적은 없으니까. 그러다가 용의자가 범행 후에 골목으로 빠져나가는 장면이 찍힌 CCTV를 확보했어. 그래서 CCTV를 돌려보는데 웃긴 게 딱 얼굴만 안 나왔어. 진짜 그 새끼 얼굴만 교묘히 안 나왔어. 근데 다행히도 그 범인이랑 부딪히면서 범인의 얼굴을 정면에서 본 목격자는 아주 잘 찍혔더라고. 굉장히 낯익은 얼굴이었지. 그 목격자가 나란 소리지. 형은 고개를 끄덕였다. 너만 믿는다. 동생아, 그 범인 이렇게 생기지 않았던. 형은 사진을 꺼내 내 앞에 들이밀었다. 왼쪽 볼에 큰 흉터와 눈가에 눈물 모양 문신이 새겨진 아주 특색이 가득한. 한 번 보면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다. 딱 봐도 범죄형 얼굴 하지만 내가 형한테 해줄 말은 하나였다. 기억 안 나. 그놈의 얼굴이 뱀으로 보여서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다는 말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었다. 미친놈 취급받을 것이 뻔했기에.
뭔 개소리야. 사진이랑 다르다는 거야? 얼굴에 문신이랑 흉터 없었어? 아니, 아예 기억 안 나. 얼굴에 문신이 있었는지도 흉터가 있었는지도 모르겠다고. 형의 얼굴이 급격히 굳었다. 예전부터 느꼈지만 무표정이었을 때의 형의 얼굴은 무섭다.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너 비협조적으로 나올래? 너 범인 얼굴 보고 놀라서 주저앉기까지 했잖아. 앉아서도 범인 얼굴 계속 바라봤잖아. 근데 기억이 안 나? 며칠 전밖에 안 됐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다못해 얼굴에 문신이나 흉터가 있었는지도 모르겠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형을 돕고 싶었지만 내 머릿속에서 그 사람은 뱀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형의 시선을 피했다.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다. 그 밤에 잠깐 본 걸 어떻게 기억해. 너 형사의 감을 너무 무시하는데. 숨기지 말고 말해라. 뭘 숨겨 내가. 그날 내가 범인 보고 놀라서 떨어뜨린 봉투에서 쏟아져 나온 건 뭔지 알거든. 그리고 지금 옅은 피비린내. 형은 킁킁거리며 집안을 성큼성큼 둘러봤다. 뭐 하는 거야 남의 집에서? 형은 아랑곳하지 않고 집안을 둘러보다가 이윽고 쓰레기통 앞에 섰다. 그리고 뚜껑을 열었다. 쓰레기통에는 피 묻은 걸레와 누룩뱀의 사체가 악취와 함께 있었다. 그 역겨운 광경 앞에서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너 뭐하는 새끼냐? 머리가 지끈거려 왔다. 한숨을 크게 내쉬고 꾹 닫고 있던 입을 열었다. 누구에게도 말 못했던 이야기를 풀어냈다. 그 이야기는 뱀처럼 길고 길었다. 왜 가족들과 떨어져서 지내는지, 왜 주말마다 뱀을 찾으러 다니는지, 그리고 뱀을 왜 죽여야 하는지. 형은 조용히 내 말을 들었다. 아무런 대꾸도 없는 형의 표정에서 나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다. 이야기가 끝나고 형은 말없이 나를 안아줬다. 냉혈 동물인 뱀만 만지며 살다가 사람의 온기가 닿으니 마음이 녹았다. 인간이 이렇게나 따뜻했었나? 뱀에게 속아 선악과를 먹어버린 아담이 하나님께 솔직하게 이야기했다면 교활한 뱀에게 속아 선악과를 먹었다고 모든 걸 사실대로 말했다면 이런 기분일까?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만으로 기분이 이렇게 좋아질 수가 있는 건가? 병원은 안 가도 되는 거야? 어렸을 때 너 치료해줬던 선생님 찾아가 봤어. 너 아기 때 물건들이 뱀으로 보였을 때 치료해줬었잖아. 군대 가기 전에 갔었는데 거기 갔다가 엄청 악화됐어. 그리고 치료법은 이미 알고 있어. 뱀을 죽이면 돼. 뱀 죽이는 걸로 되겠어? 평생 그러고 살아야 하는데. 방법이 없잖아. 계속해서 뱀 같은 인간들이 나타나는데 어쩌겠어. 그래도 뱀을 죽이면 정상적으로 보이니까 이젠 익숙해졌어. 근데 뱀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대체로 나쁜 놈들이었네. 너 괴롭힌 중학교 동창도 그렇고 군대 선임도 그렇고 대체로 나쁜 새끼들이었지. 그 중에서도 처음부터 뱀으로 보이는 인간들은 최악이지. 싫어하는 놈들이 뱀으로 보인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다. 아니, 그게 더 정확하다. 내가 증오하고 혐오하는 인간들이 뱀으로 보였다. 뱀들은 어느 사회에나 있다. 어렸을 땐 인간이었더라도 커가며 뱀이 되는 인간들도 있다. 뱀을 죽이면 뱀으로 보이는 인간들이 원래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잖아. 형의 물음에 고개를 끄덕였다. 잠깐만 그러면 그 뱀을 죽이면 그날 밤 내가 봤던 사람의 얼굴이 제대로 보이겠네. 내 경험으로 봐서는 그렇지. 까치살모사를 죽이고 나서 군대 선임이 인간으로 보인 후에 선임과의 기억을 떠올리면 그 인간이 사람으로 보였으니까. 내 대답에 형의 눈이 반짝거렸다. 뱀만 죽이면 되는 거네. 내가 본 그 뱀이 범행 후 도망치는 범인이었으니까. 얼굴만 기억하면 범인 잡는 건 시간 문제야. 목격자만 있으면 되거든. 내가 본 사람이 그 사진 속 남자면 사건 종결이다. 그 뱀, 무슨 뱀이었어? 내가 뱀 구하는 거 도와줄게. 진짜 다행이다. 일단은 너한테서 목격자 증언을 따내야 수사가 진행되거든. 기대에 찬 형의 표정을 보고 차마 입이 안 떨어졌다. 그 표정은 뭐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 뱀이. 차마 입이 안 떨어졌다. 그 뱀이 뭔데? 코브라. 코브라, 독사 중에서도 가장 강한 독을 지니고 있는 독사. 애니메이션 알라딘에서 악당으로 나오는 자파의 지팡이가 내가 최초로 만난 코브라였다. 재밌게 보다가 뱀이 나타났다고 울었던 기억이 난다. 코브라과에는 다양한 독사들이 있는데 이번에 내가 마주한 그는 목 주변을 넓히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코브라과였다. 대체로 추운 지역을 제외하고 모든 대륙에 서식하지만 다행히도 국내에는 없다.
이번 경우에는 불행이지만 그 범인 얼굴을 기억하려면 코브라를 죽여야 하는 거야. 코브라를 죽이기 전에 우선 국내에서 구하는 게 불가능에 가깝지. 형은 머리를 부여잡고 천장을 올려다봤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건가? 뱀탕 파는 곳 같은데. 당연히 없지. 코브라가 국내에 서식하지 않으니까. 국내에 코브라가 있는 곳은 파충류 박물관 정도야. 동남아처럼 코브라가 넘쳐나면 모를까. 여행 프로그램 보면 태국 같은 데서는 뱀쇼도 보여주고 뱀 잡아다가 코스 요리도 해주더라고. 내 말을 들은 형이 입꼬리를 올리며 나를 우두커니 바라봤다. 말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형은 한다면 하는 성격이다. 태권도를 배울 때도 그랬고 경찰이 된다고 했을 때도 그랬다. 지금도 그렇다. 원지나 태국 갔다 올래? 형이 여행 경비 풀코스로 내줄게. 미쳤어? 무슨 뱀 잡으러 태국을 가? 아니, 너 그동안 고생했는데 형이 해준 게 없잖아. 동남아 여행 보내줄게. 여행이 그렇게 좋대. 힐링도 하고 겸사겸사 코브라도 잡고. 형이 어깨를 지그시 누른다. 범인 잡자. 얼굴만 확인하면 돼. 사진 속 그놈 살인자야. 진짜 나쁜 놈이야. 사람 죽이고도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서 이 사달이 난 거야. 다른 피해자가 생기면 안 돼. 형은 꼭 잡고 싶다. 얼굴만 확인하면 돼. 월요일 되면 여권부터 만들고 그 주에 가자. 나는 고개를 숙였다. 이 형은 막을 수가 없다. 선배 여행 잘 다녀오시고 기념품 사오세요. 콘스네이크 신입은 아무것도 모르고 메시지를 보낸다. 뱀 같은 놈 마음에 안 든다. 코브라 다음은 무조건 콘스네이크다. 콘스네이크 구매도 여행 경비에 포함시켜야겠다. 인생 첫 해외여행의 목적이 뱀을 죽이는 것이라니. 그나마 뱀에 관련된 관광 상품이 많아서 준비하기는 편했다. 인도네시아에는 워낙 뱀이 많아서 코브라 고기로 만든 햄버거도 있다고 할 정도니 말 다 했다. 관광 가이드에 따르면 한국 관광객들이 뱀과 관련된 보양식을 특히 좋아한다고 했다. 뱀의 생식기, 눈깔 등등. 내가 선택한 건 코브라 코스 요리로 가격은 한화로 환산했을 때 30만 원이 조금 넘는다. 물가 수준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비싸다. 코스의 내용은 대략 이렇다. 먼저 식당 주인이 눈앞에서 코브라를 죽이는 쇼를 보여준다. 그리고 코브라가 흘린 피를 술에 타서 주고 다른 부위는 굽거나 튀기거나 볶아서 요리 형식으로 제공한다. 식당 주인은 코스 요리 준비를 위해 코브라에 물을 뿌리며 씻겼다. 그 모습을 보며 가이드에게 넌지시 말했다. 제가 직접 코브라를 죽이고 싶습니다. 어떻게 안 될까요? 뭐라고요? 가이드의 표정은 뭐 이런 새끼가? 라는 표정이었다. 독리를 빼서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긴 한데 그걸 굳이 왜? 꼭 경험해보고 싶거든요. 코브라를 죽이는 거. 가이드는 갸우뚱하더니 알았다고 하고는 식당 주인에게 다가갔다. 그러고는 식당 주인과 서로 몇 마디를 주고받았다. 식당 주인은 나를 힐끔 보고는 가이드에게 오케이 사인을 보냈다. 그러더니 코브라의 머리를 노끈으로 꽁꽁 동여매고는 매달았다. 그러고는 웃으며 칼을 건넸다. 칼을 들고 매달려 있는 코브라에게 다가갔다. 검고 동그란 눈깔은 어디를 응시하는지 모르겠다. 코브라의 머리 뒤쪽에는 마치 사람 눈 같은 동그란 무늬가 있다. 일부 학자들은 저기 뒤에서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위장하는 기술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코브라에게는 의미가 없다. 이 코브라를 죽이면 범인의 얼굴이 떠오른다고 생각하니 묶여있는 코브라가 마치 전기의자에 앉아있는 사형수처럼 보인다. 나쁜 짓을 몰래 하는 것도 아닌데 칼을 꾹 움켜쥐고 주변을 둘러본다. 가이드, 식당 주인, 식당 직원, 다른 여행객들 등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몇몇 사람은 신기하다는 듯 웃으며 카메라로 찍고 있었다. 언제나 혼자 집에서 뱀을 죽였던 터라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지금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부분에 심장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갈라내라고 하네요. 가이드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미 어느 정도 뱀의 몸속은 알고 있다. 내가 그동안 뱀을 죽인 수많은 방법 중에는 해부도 있었으니까. 누리끼리한 코브라의 배비늘에 칼날을 가져간다. 살짝 힘을 주니 날이 쉽게 들어간다. 뱀은 긴 몸집에 알맞게 내장도 가늘고 위치와 모양도 특이하다. 머리에서부터 심장, 왼쪽 허파, 오른쪽 허파가 늘어져 있고 식도를 따라 간, 위, 소장 등이 길게 차례대로 나열되어 있다. 배를 가르고 심장을 꺼내자 검붉은 핏물이 뚝뚝 떨어졌다.
식당 주인은 나를 별나다는 듯 바라보며 그 피를 컵에 담았다. 식당 주인이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뭐라고 말했지만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해부에 집중했다. 확실히 내가 국내에서 겪었던 뱀보다 크기가 커서 시간이 더 걸렸다. 코브라를 죽이고 칼을 다시 식당 주인에게 건넸을 때 박수 소리가 들려왔다. 나의 코브라 해부쇼는 어느새 구경거리가 되어 있었다. 밀려오는 야릇한 감정에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자리를 옮겼다. 물론 그 이후 제공된 30만 원이 넘는 코스 요리는 입도 대지 않았다. 뱀이 싫은 것도 이유였고 내가 코브라를 그 범인이라고 생각하며 죽여서인 것 같다. 범죄자로 만든 요리는 누구라도 먹기 싫을 테니까. 그리고 형에게 미션 완료를 전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 통화음이 몇 번 가지도 않았는데 기다렸다는 듯 형이 전화를 받았다. 잘 됐어? 코브라 죽였어. 얼굴은 기억나? 그 사진 속에 있던 사람 맞아. 고맙다 동생아, 수고했어. 바로 범인 잡으러 간다. 전화를 끊고 그날 그 범인을 곰곰이 떠올렸다. 쏟아진 뱀의 사체를 보며 왜 그 범인은 슬며시 웃었을까? 여행이 끝나고 귀국을 한 뒤 형이 근무하는 경찰서를 찾아갔다. 경찰서에서 꽤나 굳어 있었다. 형사들은 다시 한번 그날 본 남자가 맞는지 확인을 했고 나는 언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왼쪽 볼에 큰 흉터와 눈가에 눈물 모양 문신이 있어서 확실히 기억합니다. 며칠 후 형에게 고맙다는 전화가 왔다. 목격자 증언이 나오자 범인이 자백을 했다고 했다. 기뻐하는 형의 목소리를 들으니 나도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사람들은 왜 죽인 거래? 조심히 물었다. 살해 동기. 자기를 무시하는 눈빛이 마음에 안 들어서 죽였대. 미친 놈이지 뭐. 어쨌든 도와줘서 고맙다 원진아. 아니야. 형 덕분에 해외여행도 처음 해봤는데. 근데 있잖아. 하려던 말이 목구멍에서 막혔다. 근데 뭐? 아냐. 여행비 말이야. 난 또 뭐라고? 영수증 가져와. 이자까지 쳐서 입금해 줄게. 형 바빠서 이만 끊는다. 다음에 이야기하자.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한동안 바라봤다. 경찰서에 뱀처럼 보이는 인간들이 많았다고 차마 말할 수 없었다. 정말 싫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싫은 일은 그 이후 벌어졌다. 인기 동영상 채널을 통해 내가 코브라를 죽이는 영상이 널리 퍼져나가고 있었다. 동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나는 생명경시를 하는 사이코패스다. 뱀을 싫어하는 건 사실이지만 저 행위가 욕먹을 일인가? 생계를 위해 죽이는 건 이해가 되고 그냥 죽이는 건 죄의식을 가져야 하는 건가? 뱀을 죽인다는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데 코브라를 죽인 덕분에 살인범도 잡았는데 만약 사람들이 전후 사정을 알았다면 욕을 했을까? 명분이 중요한 것인가? 혼자서 뱀을 죽이며 정신병을 치료할 때는 몰랐는데 내가 한 행위가 사람들에게 보이고 지탄을 받으니 지금까지 내가 행한 뱀을 죽이는 행동의 죄의식이 느껴진다. 내게는 정신병을 치료하는 과정이었는데 죄의식? 사실 무언가를 싫어하는 감정, 혐오감 자체에 죄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다. 싫어하는 감정, 혐오감은 인간의 본능적인 감정이다. 싫으면 싫은 거다. 어떤 연예인이 싫을 수도 있다. 괜히 짜증나는 인간들도 있고 듣기 싫은 노래도 있고 죽어도 먹기 싫은 음식이 있다. 뱀이 싫을 수도 있는 거다. 문제는 싫어하는 감정, 그것을 표출했을 때 나타난다. 갈등이 생길 수가 있고 사회규범에 반하는 행동일 경우 범죄로 분류되기도 한다. 그래서 사회 구성원의 눈치를 보는 선에서 싫어하는 것을 표현한다. 그런 경우에 내면에서 죄의식을 느끼는데 그것을 완화시킬 수 있는 나만의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나와 같은 사람을 찾는 것이다. 나랑 똑같이 싫어하는 사람들 같은 편을 만드는 것이다. 나만 싫어해. 나만 불편해. 다수가 싫어하니 혐오 표현을 하는데 거리낌이 없다. 모두가 싫어하니까 혐오 표현을 해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게 된다. 얘는 욕 좀 먹어도 돼. 다들 싫어하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뱀을 싫어하는 사람, 더 나아가 뱀을 죽이는 사람을 찾았다. 뱀을 싫어하는 사람은 많다. 강아지나 고양이에 비해서 불호가 확실히 많은 동물이다. 외형도 흉하고 이미지도 나쁘다. 대체로 뱀을 싫어한다. 뱀을 죽이는 사람도 역시 많다. 뱀술을 담그는 사람도 있고 뱀을 잡아먹는 사람도 있다. 인도네시아의 뱀 공장을 보면 하루에 수백 수천 마리의 뱀을 죽인다. 대체로 지갑이나 핸드백을 만들기 위해 죽인다.
가족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 커다란 드럼통에 뱀이 들어간 자루를 한 번에 넣고 드럼통에 물을 채워 익사시킨다. 그리고 죽은 뱀을 삶고 자르고 벗긴다. 그곳에 일하는 사람도 뱀이 무섭다고 했고 뱀이 나오는 꿈을 꿀 때도 있다고 했다. 나름의 불쾌감을 참아가며 뱀을 죽이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나만 뱀을 죽이는 게 아니구나 하고 죄의식이 줄어든다. 죄의식을 낮추는 두 번째 방법. 나보다 심한 사람을 찾는 거다. 무언가를 싫어할 때 그 대상에 대해 과격하게 혐오 표현을 하는 것을 찾는 것이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 행위의 죄의식이 덜하게 느껴진다. 나보다 더 한 사람도 있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요? 쟤는 나보다 더함. 나의 경우에는 나보다 뱀을 잔인하게 죽이는 사람들을 찾았다. 뱀 공장에서 뱀을 떼거지로 죽이는 것을 보며 나는 저들에 비하면 적게 죽이는 편이다라며 위안으로 삼는다. 자신의 반려견을 공격하려는 뱀을 도끼로 찍어 죽이는 사람도 있었다. 차고에 나타난 뱀을 일부러 차로 밀어버린 사람도 있었다. 그들은 뱀을 죽인 행위를 자랑스럽게 말했다. 심지어 죽인 뱀의 사체로 기념사진도 찍었다. 그리고 그걸 본 일부 사람들은 잘 죽였다고 환호를 보내기도 했다. 죄의식을 덜어내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그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다. 죄의식을 느끼는 그 행동을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레 죄의식이 사라진다. 음주운전을 반복해서 하는 경우, 계속해서 악플을 다는 경우, 바람을 피우는 경우도 그렇고, 도둑질도 그렇고 도박도 그렇고 반복하다 보면 점차 죄의식이 사라지고 행위에 대해 무감각해진다. 가장 죄의식을 덜어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나 역시 코브라를 죽이는 동영상이 널리 퍼지고 난 후 뱀을 죽일 때마다 스스로 영상을 찍어서 올렸다. 그 시작은 회사 신입을 닮은 콘스네이크였다. 파충류숍에서 구매해온 콘스네이크. 형의 수사를 도와주고 청구한 돈으로 사서 기분이 좋다. 다음 주부터는 신입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할 수 있겠다. 콘스네이크는 사용 난도가 낮고 색깔도 다양해서 애완뱀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나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대체로 뱀을 키우는 경우는 교감보다는 관상용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그 작은 뱀을 죽이려는데 문득 코브라를 죽이고 박수를 받던 순간이 떠올랐다. 스스로 괴이하다고 생각했지만 어느새 나는 카메라를 세팅하고 있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 작은 뱀을 임팩트 있게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칼은 코브라를 죽일 때 사용했다. 익사는 보기보다 약하다. 태워 죽일까? 찢어 죽일까? 고민의 결론 끝에 딱 한 번 토마토 주스를 만들 때 사용한 믹서를 꺼냈다. 카메라에 잘 보이도록 믹서를 세팅하고 콘스네이크를 넣는다. 넣자마자 나오고 싶어 머리를 내민다. 그 머리를 뚜껑으로 지그시 누른다. 콘스네이크는 투명한 벽을 애처롭게 바라본다. 그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버튼을 눌렀다. 소음이 적다더니 꽤나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고 순식간에 투명한 플라스틱이 붉게 물들었다. 손을 떼자 돌아가던 칼날이 멈췄다. 들여다보자 아직 신경이 안 끊긴 조각난 뱀의 몸뚱이가 조금씩 꿈틀거린다. 역겨운 광경이다. 다시 버튼을 눌러 더욱 잘게 뱀의 몸뚱이를 분해한다. 플라스틱 윗부분에 빨갛고 조그마한 영문자 Y가 붙어있다. 뱀의 혓바닥이었다. 계정을 만들고 외국 동영상 채널에 업로드했다.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때 나는 죄의식보다는 호기심이 더 컸다. 수만 개의 댓글이 달렸다. 뱀을 죽이는 것이 멋지다고 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때 브레이크는 사라졌다. 비리를 저지른 국회의원, 자숙하고 복귀한 연예인, 팬을 홀대하는 스포츠스타, 갑질하는 재벌 2세 등 미디어에는 뱀으로 보이는 인간들이 너무나도 많았다. 어디 미디어뿐인가? 도둑, 강도, 사기, 성범죄 등 범죄자부터 길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 아무데나 쓰레기 버리는 사람, 욕하는 사람, 침 뱉는 사람, 초면에 반말하는 사람, 잘난 척, 없는 척, 부정행위, 위선자, 매국노, 내로남불 등 싫은 사람들이 넘쳐난다. 덕분에 내가 죽여야 하는 뱀들도 넘쳐났다. 그렇게 뱀을 죽이는 영상을 올리고 많은 관심을 모으니 광고도 많이 붙었다. 자극적인 영상일수록 조회수는 가파르게 올랐다. 그리고 그 숫자는 통장에 찍히는 숫자와 비례했다. 계정에 등록된 계좌에는 내가 상상도 못할 만큼 많은 돈이 들어왔다. 싫어하는 뱀을 죽이면 사람이 원래 모습으로 보이고 돈도 벌었다. 그것도 아주 많이. 불과 몇 개월 만에 내가 기존에 받던 연봉에 훨씬 상회하는 금액을 벌었다.
전부 뱀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내게 벌어다 준 돈이었다. 나 역시 그 돈을 뱀을 싫어하는 데 사용했다. 우선 교회 지역에 지하실이 딸린 집을 구하고 트럭도 샀다. 본격적으로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많은 돈을 뱀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 여러 뱀들을 샀고 죽이고 동영상을 만들어 업로드했다. 뱀을 많이 사다 보니 자연스럽게 뱀을 관리해야 했다. 지하실에는 뱀판이 펼쳐져 있었다. 온도 조절, 습도 조절, 피딩 등 나름 숙련된 상태였다. 뱀을 키운다고 딱히 죽일 때 망설임 같은 건 없었다. 그 중에서 가장 비싼 놈은 알비노 버미즈 파이톤. 성격이 온순하고 먹성이 좋아 성장 속도가 빨라서 성체가 되면 6m 이상까지 큰다. 국내에서 분양되고 있는 대표적인 인기 있는 대형 뱀이다. 살 때부터 꽤 큰 녀석을 사서 피딩이 좀 힘들었다. 그래서 굶겼다가 한 번에 먹이를 줬다. 구매하는데 몇 달치 월급이나 되는 돈이 나가서 나름 신경 써서 키웠다. 덕분에 파충류 샵의 VIP가 되는 건 시간 문제였다. 그리고 VIP에서 죽일 놈이 되는 것도 시간 문제였다. 파충류 샵 사장님이 집까지 왔다. 배송 때문에 주소는 알고 있다고 쳐도 집까지 찾아온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마주한 그는 얼굴이 상당히 굳어 있었다. 사장님 무슨 일로 오셨죠? 아기들 잘 크고 있나 궁금해서요. 워낙 선생님께서 우리 숍에서 애들을 많이 데려가셔서. 그래도 그렇지 갑자기. 말끝을 흐리자 사장님은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동영상을 틀었다. 최근에 내가 올린 영상이었다. 파충류 숍에서 구매한 리본 스네이크를 끓는 물에 넣는 영상이었다. 뱀은 미친 듯이 커다란 냄비 안에서 나뒹굴고 있었다. 이거 얼마 전에 저희 샵에서 데려가신 애 맞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귀여운 뱀들한테 어떻게 이런 끔찍한 짓을 하실 수가 있죠? 이거 동물학대입니다. 당신은 정말 사이코예요. 보니까 동영상도 많이 올렸던데 이런 짓으로 번 돈으로 우리 숍에서 애들 데려간 겁니까?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에요? 당신 내가 가만 안 둘 겁니다. 나를 경멸하듯 바라보는 사장님의 얼굴이 점차 뱀으로 바뀐다. 얼굴에는 비늘이 돋아나고 눈동자는 타원형으로 바뀐다. 점차 살모사로 바뀌는 그를 보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 뱀은 나를 보며 몇 마디 더 소리친 뒤 뒤돌아 걸어갔다. 뱀 주제에 나를 능멸해. 마음속에 억눌러왔던 죄의식과 수치심, 모멸감 등이 분노로 치환되었다. 대문 옆에 세워뒀던 삽을 들고 뱀의 머리를 내리쳤다. 흥분이 가라앉았을 때 그것이 뱀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숨은 붙어 있었다. 그를 집 지하실로 끌고 왔다. 달력을 보니 마침 알비노 시미즈 파이톤에게 먹이를 주는 날이다. 나도 잘 안다. 이건 선을 한참 넘는 생각이다. 사실 사람은 뱀의 먹이가 되기엔 부적합한 형태이다. 뱀이 큰 먹이를 삼킬 수 있는 건 그 먹이의 폭이 서서히 넓어지는 경우이다. 사람의 경우에는 머리부터 삼킨다고 가정했을 때 목에서 어깨로 넘어오면서 급격히 폭이 넓어져 먹기 부적합하다. 실제로 미얀마에서 성인 남자가 뱀의 뱃속에서 발견되었는데 발부터 삼켜진 자세였다고 한다. 역시 뱀에 대해 공부해 두길 잘했다. 나는 사장님을 단단히 포박한 후 어깨를 톱으로 썰어냈다. 확실히 뱀보다 잘 썰리지 않았다. 뱀의 얼굴을 한 사장님은 욕을 했고 비명도 지르고 애원도 했다. 하지만 뱀의 얼굴이라 그다지 내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러고는 그를 몇 개월간 굶긴 알비노 버미즈 파이톤에게 건넸다. 굶주린 그 녀석은 천천히 다가갔다. 묶여있던 사장님은 발버둥 쳤다. 그 모습이 마치 뱀에게 먹이를 줄 때 관심을 끌기 위해 생닭을 흔드는 것처럼 보였다. 뱀은 사장님의 머리를 문 뒤 몸을 칭칭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사장님의 머리통을 자기 몸속으로 밀어넣었다. 아직도 뱀이 예뻐요. 좋아요. 태연히 사장님을 삼키는 뱀의 눈빛과는 다르게 사장님의 눈은 공포심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매우 천천히 느릿느릿 뱀의 몸속으로 들어갔다. 코끼리를 삼킨 보아 뱀을 실제로 마주한다면 어떤 기분일까? 지금 느끼는 기분보다 더 끔찍할까? 사람을 삼키는 뱀도 엄청나게 큰 뱀인데 코끼리를 삼킬 정도라면 어느 정도일까? 배가 부른지 꿈쩍도 안 하는 알비노 버미즈 파이톤에게서 파충류 샵 사장님의 실루엣이 어렴풋이 보인다. 정말로 뱀을 사랑했던 분이었는데 뱀에게 머리통이 삼켜질 때도 과연 뱀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 삐걱삐걱 움직이는 뱀의 턱뼈가 그의 몸을 서서히 구겨 넣을 때
그가 의식이 남아있어 발을 구르며 몸부림칠 때 나는 내심 그가 뱀을 증오하기를 바랐다. 나처럼 나는 뱀을 죽였다. 그리고 사람도 죽였다. 물론 뱀을 죽일 때마다 사람을 죽이는 상상을 줄곧 해왔지만 뱀으로 보이는 사람을 직접 죽인 건 처음이었다. 실종된 파충류숍 사장님을 찾기 위해 형사들이 찾아왔지만 뱀 뱃속까지 뒤지기에는 형사들의 상상력이 부족했다. 다행이라는 생각과 동시에 의문을 가졌다. 나는 왜 사람을 죽였을까?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원인을 뽑자면 굶주려 있던 알비노 버미즈 파이톤. 파충류숍 사장님이 나를 찾아와서 SNS에 내가 코브라를 죽인 영상을 올린 사람. 아니면 코브라를 죽이라고 나를 태국에 보낸 형. 까치살모사로 보였던 쓰레기 군대 선임. 나를 괴롭혔던 동창들. 아니면 아주 어린 시절로 돌아가 나를 지켜주지 못한 어머니. 나는 비겁하다. 언제나 탓할 것만 찾는다. 군에 입대하기 전 어린 시절 나를 치료해준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었다. 내 조건의 군대 면제는 힘들었고 적어도 군대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람들의 신체 부위가 뱀으로 보이는 증상을 어떻게든 고치기 위해서였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기억나요. 사물이 뱀으로 보였던 어린이였는데 벌써 군대를 간다니 정말 많이 컸네요. 들어보니까 증상이 더 심해졌네요. 사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뱀으로 보인다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굉장히 흥미있어 보이는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근데 치료법을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뱀으로 보이는 신체에 해를 가하면 증상이 괜찮아집니다. 실제로 겪어봐서 압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 환각이 치료된다면 좀 위험하네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겠어요. 그나저나 어머니는 괜찮으신가요? 원진 군이 어렸을 때 어머니도 같이 상담 치료를 받으셨거든요. 나는 의사 선생님께 뱀을 처음으로 마주한 순간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들을 수 있었다. 그날 빨간 양파 주머니에 들어있던 뱀은 내 팔을 타고 올라와 내가 물고 있던 막대사탕으로 달려들었다. 나는 뱀의 머리를 막대사탕과 같이 입에 반쯤 문 채 어머니께 다가갔고 어머니는 그런 나를 보며 비명을 지르시며 힘껏 밀쳐냈다고 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내 입속에서 뱀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였다고 하셨다. 덧붙여 어머니도 나처럼 뱀을 끔찍이 싫어하셨다고 했다. 그 후 어머니는 자기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동시에 환각에 시달리는 어린 아들에게 불쾌감을 느꼈다고 했다. 모성애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말이다. 그런 이유로 환각에 시달리던 나와 함께 치료를 받으셨다고 했다. 뱀 공포증과는 별개로 말이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은 충격이었다. 상담을 뒤로하고 집으로 향했다. 지금 어머니는 내게 무슨 감정일지, 아직도 내게 모성애를 못 느끼는지, 나를 싫어하신 건지 뱀을 싫어하신 건지 묻고 싶었다. 그 시절 나는 내 존재에 의문을 가졌다. 가족 구성원으로서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나란 녀석은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형으로 구성된 행복한 가정에 사족과도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다. 아니 어쩌면 사족보다도 쓸모없을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그날 나는 집에서 어머니를 마주했지만 질문은커녕 제대로 마주하지도 못하고 당장 집을 뛰쳐나왔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방황을 하다가 즉시 되는 대로 입대를 했고 그 후부터 어머니와의 접촉을 의도적으로 피했다. 그날 집에서 마주한 어머니는 다큐멘터리에서 봤던 아나콘다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뱀에게 모성애가 있을까? 약 3,000종의 뱀 중에 10종의 뱀이 모성애가 있다고 한다. 나머지는 자신의 새끼를 돌보지 않는다. 다른 동물에게 먹히든 말든. 그리고 암컷 아나콘다는 출산 후 자기가 낳은 새끼나 알을 먹기도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배가 고파서 그저 허기를 채우기 위해 차가운 눈으로 자기가 낳은 새끼를 꾸역꾸역 삼키는 아나콘다가 내 어머니였다. 자기 새끼에게 모성애는커녕 불쾌감을 느끼셨다니. 언젠가 나를 만나고 싶다고 하셨지만 어머니와 나 둘 모두 뱀을 싫어하니까 거절했다. 안 그래도 미움을 많이 받는 아들인데 말이다. 자기 자신한테조차 영상을 올리고부터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급격히 늘어났다. 해외 채널에 올리던 나의 영상들이 국내로 퍼지면서 그 현상이 가속화되었다. 동영상 채널을 보면 나를 증오하는 댓글들이 넘쳐난다. 영어 댓글보다 한글 댓글이 많아졌고 욕도 많아졌다. 대개 그런 이유였다. 불쌍한 뱀을 죽였다는 이유. 그래봤자 윤리적 잣대에 그친다. 나는 그런 댓글들을 보며 생각했다.
왜 싫어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들은 길거리에서 뱀을 마주치면 어떻게 행동할까? 만지고 싶은 길 고양이들처럼 어떻게든 쓰다듬으려고 할까? 아니면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소리 지르며 도망칠까? 뱀을 잔뜩 사서 트럭에 실었다. 그리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뱀을 뿌리고 다녔다. 사립도서관 책꽂이, 대형마트의 아이스크림통, 공중화장실 세면대, 코인 노래방, 영화관 좌석 등 실내부터 학교 운동장, 놀이공원의 회전목마, 주차장에 주차된 차 선루프 등 실외까지 가는 곳마다 뱀을 뿌렸다. 그 뱀을 마주하는 사람들이 뱀을 증오하는 나와 똑같은 감정을 겪기를 바라면서 한 사람이라도 나와 똑같은 증상이 생기기를 바랐다. 그래야만 나를 살인자로 만들어버린 그 빌어먹을 머릿속의 뱀이 나라는 허물을 벗고 떠날 것만 같았다. 그들이 똑같이 뱀을 증오해야만 내가 저지른 행동들이 합리화될 것만 같았다. 그 이후 SNS에는 뱀 영상들이 많이 올라왔다. 뱀에게 물린 사건 신고도 늘어났다고 했다. 전국에는 내가 뿌린 뱀을 마주한 사람들로 넘쳐났다. 그들은 놀라 도망가거나 소리 지르거나 했다. 소름 끼쳤을 것이다. 정상적인 반응이다. 갑자기 튀어나온 뱀이 환영받을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나는 일상에서 튀어나오는 뱀들, 뱀으로 보이는 사람들, 평생을 그런 고통 속에 지냈으니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어쨌든 내 감정을 조금이라도 느껴줬다면 나로선 감사하다. 그렇다고 그것이 뱀을 죽이거나 사람을 해하는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뱀을 마주한 모든 사람이 뱀을 죽이지는 않는다. 뭐 돌에 맞아 죽은 뱀들도 있다고는 했지만 수많은 뱀을 죽이고 나서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뱀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내가 그토록 혐오하던 뱀에게는 잘못이 없다. 토끼의 머리를 잘렸던 뱀도, 믹서에 갈리던 모습이 인터넷에 퍼진 그 뱀도, 삽으로 때려 죽인 그 뱀도, 파충류숍 사장님도, 그 사장님을 삼켜버린 뱀도. 혐오감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그 혐오감을 행동으로 옮긴 건 어쨌든 나였다. 나는 내가 살면서 느낀 다양한 혐오감을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해소했다. 어쩌면 나는 뱀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동질감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거울을 봤다. 언제나 거울 속에는 내가 그토록 싫어하던 뱀이 있었다. 하긴 뱀은 동족을 잡아먹는 종으로도 악명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뱀이 싫다. 자기 혐오를 떠올리니 스트레스에 못 이겨 자신의 꼬리를 마구 먹는 뱀이 떠오른다. 삶을 마감하려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머릿속에는 뱀뿐이다. 밧줄에 목을 메고 의자를 발로 차서 쓰러뜨린다. 마치 두꺼운 구렁이가 내 숨통을 조이는 느낌이 든다. 숨 막히는 고통 속에서 궁금해졌다. 내 머릿속에 뱀을 보고 싶어졌다. 눈을 위로 치켜 올려 뒤집었다. 눈가를 뒤집자 머릿속 또아리를 틀고 있는 뱀이 보였다. 나와 눈이 마주친 뱀은 도망치듯 유유히 내 입을 열고 빠져나와 가슴팍까지 몸뚱이를 늘어뜨렸다. 나는 뱀이 싫다.